이번에 그 SK 하이닉스가 인텔 낸드 사업부 관련해서 이제 네. 규제 심사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미국에서. 네. 그럼 이제 남은 절차는 뭐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뭐 인수를 하냐 마냐, 그러니까 뭐 말들은 좀 많았는데 어쨌든 이제 최종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그러니까 저도 정확히 뭐 시점은 언제라고 좀 말씀 못 드리겠지만 거의 그냥 8분 응선 넘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규제 심사 통과하면 거의 그냥 된다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SK하이닉스 스케줄을 보시면은 어쨌든 돈을 나눠서 내거든요.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거의 제가 알기로는 10조 원 정도 그 인수 자금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자금을 2025년까지 나눠서 냅니다. 그러니까 참 5년 후에 이제 최종 인수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SK하이닉스가, SK그룹이 좀 아시겠지만 M&A 되게 잘하잖아요. 그렇죠. 예, 차태훈 회장이. 근데 이 인텔의 인수도 물론 10조 원이면 되게 비싼 돈이죠. 비싼 돈인데 왜 이걸 인수했냐면 SK하이닉스가 부족한 게 낸드예요. 낸드는 삼성은 흑자를 많이 봐요. 아무리 업황이 안 좋아도 삼성 혼자 흑자 보는데 SK는 하이닉스는 그 낸드 쪽에서는 대부분 적자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D램은 돈을 많이 버는데 낸드는 경쟁력이 좀 떨어져 있었는데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이거 인수한 거고, 특히 인텔은 기업용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낸드 플래시가 있습니다. SSD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드 디스크를 대체하는 그거를 주로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많이 그 들어가게 되는데 그걸 인텔이 되게 잘해요. 인텔의 경쟁력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근데 데이터 센터 투자를 많이 하는데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저거 한번 노려볼만 하겠다. 왜냐하면 기업용 시장이 커지니까. 그래서 선제적으로 10억 원, 10조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인수를 한 거고, 이렇게 되면 점유율이 많이 증가를 하니까 더 긍정적일 수 있는 거죠. 또 인텔 입장에서는 낸드 사업부 철수해서 그냥 자기네가 잘하는 그 비메모리 쪽 있잖아요. 뭐 네. CPU나 여기에 집중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이해 가격이, 그러니까 이해가 맞아 떨어진 좋은 딜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다. 어쨌든 잘하는 걸 더 인수를 해가지고 더 잘할 수도 있지만 SK하이닉스는 못하는 부분을 인수해서 강화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M&A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 가격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거 부담할 수 있겠냐, 네, SK가 맞아요. 이런 네. 우려도 있지만 네. 그 펀더멘털적으로 SK 하이닉스에게 큰 어떤 플러스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가격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이 정도 지불 안 하면 사실 인텔이 안 팔죠 또. 안 팔 수밖에 하긴 없어요. 싸게 살 수 네. 있는 거는 가치가 또 그만큼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인수를 했을 때 이 정도 가치를 뽑아낼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SK하이닉스는 낸드가 절실하거든요. 낸드 사업이 경쟁력이 좀 약했기 때문에 그동안 삼성보다. 근데 이번에 이제 흑자전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계속 적자를 봤어요. 근데 인텔 사업부를 인수를 하게 되면은 경쟁력이 점프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그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처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 그 경지에 도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남의 힘을 빌리는 거죠. 아니면 과외 선생님을 모셔다가, 그죠? 이제 속독으로 그냥 과외 받아가지고, 근데 돈이 들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약간 하이닉스는 그런 스타일이죠. 과외 받는. 예.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단축하거든요. 기업 입장에서 돈을 버리지만 그 시간을 대신에 이제 맞교환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긍정적인 딜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앞으로 하이닉스가 어떠한 성장을 보일지, 네. 이게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네. 인텔 낸드 사업부가 참 기대가 되네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그 보시는 분들이 그 올려주신 종목과 관련해서 먼저 삼성 SDS. 삼성 SDS요? 네, 삼성 SDS에 대해 질문이 여러 번 올라왔네요. 요새 뭐 삼성 SDS도 저번에 되게 잘 나가다가 요새 좀 주가 빠졌는데, 이게 요새 왜 그러냐면은 그 지배구조 관련된 기업들이 좀 재미가 없어요. 뭐냐면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고 나서 삼성물산도 주가 잘 안 가요. 물산도 안 가고 삼성 SDS도 마찬가지. 왜냐면 그 삼성전자랑 뭐 예전부터 왜냐면 이게 이재용 부회장이 그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거든요.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이 지분을 삼성전자에 차라리 넘겨가지고 합병하면 되게 좋게 삼성전자 지분을 또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 나왔던 루머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퍼지면서 한 번씩 주가가 움직이기도 했는데 아직은 확정된 것도 아니고 구속이 돼 있으니까 뭘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주가가 조금 빠졌다. 근데 펀더멘털은 바뀐 건 없어요. 어차피 이 기업이 하는 게 디지털 뉴딜 사업하거든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모아다가
뭐 뿌려주기도 하고 삼성그룹의 모든 그 인적 자원 관리 소프트웨어 시설 투자할 때 이 기업이 뒤에서 다 지원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앞으로 또 만약에 오스틴 공장 투자를 하게 되면 SDS도 같이 가서 해줘야 돼요. 그런 구축 사업들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그냥 전형적인 4차 산업혁명 관련주예요. 이런 기업들이. 그 대기업의 SI 업체라 그러거든요. 정보통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대기업도 있을 거고 중소기업도 있을 텐데 보통 대기업은 계열사가 여러분들 뭐 보면 요새 그 회사에서 업무하실 때 회사 뭐 사내 메신저도 있고 내 뭐 어떻게 보면 인적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내가 보고서를 쓴다거나 그럴 때 회사 네트워크나 소프트웨어 다 이용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 대기업 계열사들이 다 해줘요. 중소기업은 외주를 주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삼성 SDS인데 왜 매력이 있냐? 삼성그룹의 모든 빅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사업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원하는 것도 그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디지털 뉴딜, 그 데이터 댐이라고 데이터 모아다가 뿌려주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하겠다고 이미 정부도 예전에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이런 대기업 SI 업체들이에요. 그래서 성장성은 너무 의심하지 마세요. 다만 지금은 조금 그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가 조금 소멸되면서 주가가 좀 힘을 잃고 있다. 예, 그러니까 약간 좀 관심이 없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시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어떤 신상이 뭔가 변화가 있을 때 이게 또 어떤 움직일 영향을 수도 좀 있죠. 그러니까 받을 수 보통 있겠네요. 삼성물산하고 좀 비슷하게 움직이긴 해요. 근데 이제 올해 일각에서는 뭐 가석방 당하면 올해 말에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이 좀 나와야 뭔가 좀 분위기는 잡힐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 SDS 자체적으로는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입니다. 지금 주가도 18만 5천 원까지 왔으니까 가격 매력도 충분하니까 조금 그 너무 내가 좁게 본다면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근데 시계열을 좀 올해 연말까지 놓고 좀 길게 그냥 투자하신다면 나쁠 건 없고 그리고 이 회사의 어쨌든 최대 매력은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예요. 그 자체가 좀 저는 좀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삼성전기 네. 21만 원에 매수했는데 지금 19만 원 후반대다. 좀 물리셨다 이렇게 생각이 네. 되시나 봐요. 아 그때 한참 이제 올라갈 때 좀 사셨나 봐요. 예. 21만 원이면 그때 고점에. 한참 분위기 1월 달에 좋을 때인데 사실 이 종목은 20만 원 이하에서는 참 좋은 자리인데 조금 비싸게 사신 것 같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 알아보니까 보고서나 이런 거 참고해 보니까 MLCC 가격을 그 대만 기업들이 지금 인상을 했어요. 대만의 경쟁사들. 그리고 일본 기업도 아마 인상을 할 것 같고 그럼 삼성전기가 세계 3등 정도 하는 업체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따라서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MLCC는 두 가지에 들어가거든요.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스마트폰, 그 다음에 자동차입니다. 근데 스마트폰이 되게 안 좋았는데 올해 스마트폰이 5년 만에 성장해요. 삼성전자도 출하량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경기가 당연히 코로나 리스크 탈출하면 스마트폰은 작년보다 더 많이 팔리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고 두 번째가 자동차. 자동차에 전자부품들이 많이 들어가면 그거 관리해 줄 수 있는 그 전력 관리 칩이라든가 여러 가지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MLCC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삼성전기가 전장용 MLCC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빠졌다가 19만 4천 원까지 왔는데 지금도 저는 굉장히 매력이 있는 자리다. 근데 가격을 떠나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앞으로도 좋아질 산업인지 이게 올해만 반짝할 사업인지 항상 고민해 보세요. 근데 삼성전기는 올해만 반짝할 사업은 아니거든요. 내년, 내후년. 왜냐면 자동차 전장부품 시장이 커지니까. 그래서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보유하셨으면 좋겠고 21만 원 지금은 비싸지만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은 여기가 또 바닥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대응하시고 단기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내가 21만 원에 샀는데 나 이거 진짜 5% 나올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물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본전에 파셔야 돼요, 그분은 올라오면.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투자를 했다. 그런 분이라면 그냥 가격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 가지고 이 회사 사이클이 끝나기 전까지 그냥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SK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사실 다뤘었는데 네. 그 물리신 분이 많은가 봐요. 네. 네, SK에 대한 이야기가 또 계속 나오네요. 이 SK가 왜 그러냐면 오늘 아시겠지만 SK 이노베이션 때문에 그래요. 이노베이션이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사업 철수한다는 얘기까지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건 너무 기사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냥 기사는 기사일 뿐이고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입장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왔던 뉴스가 뭐냐면 LG화학이 그 SK의 조지아 공장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도 기사가 나온 겁니다. 이게 왜 자꾸 이런 식으로 가냐면 서로 지금 합의가 안 돼서 그래요. 저번 주에 만났다는 기사 한번 나왔더라고요. 근데 가격차가 여전히 있어요. 합의가 안 되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LG 입장에서도 지금 뭐 최악의 경우에 그냥 조제 공장 인수해버리겠다 이런 거고, SK는 지금 뺏길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중요한 공장이니까. 아직 왜냐면 합의할 수 있는 시간도 남아 있고,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포드하고 폭스바겐에 2년하고 4년짜리 지금 물량을 확보는 했어요. 이건 할 수 있어요. 이것까지는 하라고 했어요. 법원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 할 수 있는데 그 나머지 걸 못 하는 거죠. 근데 SK가 미국에서 지금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미국 사업을 제외해도 나머지 유럽이나 중국 쪽에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제로는 엄청난 타격은 아닌데, 일단 시장에서는 제일 원하는 게 그래도 미국이 제일 크지 않냐. 그렇죠. 이걸 포기하면 이거 이제 투자할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도 지금 판단할 수는 없어요. SK가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진짜 미국에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할지 안 할지. 또 조지아 공장과 관련해서도 그냥 뉴스만 나온 거고, 그리고 이건 생각해 보세요. 미국 입장에서도 LG가 혼자 다 하는 걸 원치 않아요. 미국은 반독점에 지금 굉장히 예민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보면 LG가 물론 이 조제 공장 인수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LG가 거의 그냥 다 싹쓸이에요. 미국 배터리 시장을 거의 장악하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 합의할 가능성이 있어요. 합의를 할 텐데 아직은 모릅니다. 어느 시점에 얼마에, 그건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확실하니까 사람들은 악재가 나오면 SK 관련 기업을 막 던져버려요. 그리고 반대로 LG는 사는 거죠. 그렇지. 근데 냉정하게 보세요. 어느 것도 결정된 건 없어요. 그래서 확인할 때까지는 차분히 저는 보유하시는 게 저는 맞다. 그리고 SK는 지주회사니까 이노베이션 영향을 좀 받죠. 당연히 받는데 이노베이션이 절대가 아니거든요. 이노베이션이 차지하는 게 25% 정도 돼요. 그리고 이노베이션이, 그러니까 지금 주가 보면은 이노베이션이 누가 보면 망한 줄 알겠어요. 안 망했습니다. 정유사업도 있고 하는 거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난주부터 공교롭게 SK가 좀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뭐 최신호 회장 그 구속도 그렇죠. 되고, 예, 뭐 비자금 횡령, SKC. 예, SKC 그래서 거래 정지당하고,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죠. 지주회사의 운명이니까. 그렇지만 그 최신호 회장의 그 비리도 옛날에 있었던 거고, 실제로는 그 최태원 회장하고는 무관한 거거든요. 최태원 회장은 이번에 수사 선상에도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조정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시기보다는 좀 미래의 가치가 있다면 저는 오히려 좀 비중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주가 진짜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악재는 다 선반영됐다. 다만 호재가 좀 나와야죠. 이런 불확실성이 좀 완화될 때 주가가 좀 의미 있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갖고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지금 협상 과정이니까 협상 과정에서는 서로 유리한 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렇죠? 언론 여러 플레이 가지 많이 언론 해요. 플레이 예, 할 수도 맞아요. 있고 예. 뭐죠? 하여튼 나는 아쉬울 게 없어. 예. 원래 뭐 협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예.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의 예. 어떤 흐름일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막 보이는 대로 막 믿고 막 예, 불안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씀 잘해주신 게, 우리 얼마 전에 애플카 그렇게 믿었다가 그잖아요. 결국에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지금 애플카 사람들 요새 보면요, 이제 애플카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기사가 나와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너무 언론 플레이 현혹될 필요는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회사에서 직접 공식적으로 입장 발표를 해야 돼요. 그것만 믿으세요. 그게 좋고, 어차피 지금 두 양 그 사는 지금 협상 과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느 정도 약간 자기네들이 유리한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인지를 하시고 좀 기사를 해석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네네. 이야기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공모주에 뭐 해가지고 이렇게 받으신 분도 있나 네. 봐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참 바이오 얘기할 때가 참 겁나요. 이거 많은 분들이 바이오를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좋게 얘기해도 뭐라 그러고요, 안 좋게 하면 또 안 좋다고 뭐라고 하시고 되게 예민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바이오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분명히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이건 저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만약에 투자자라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이번에 공모주 청약을 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번에 워낙 흥행을 했기 때문에 따상은 한번 갈 수 있다고 보고는 있어요. 근데 그럼 공모주 청약 하신 분들은 그러면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바로. 그렇죠. 예, 더블 정도 먹는 거니까 그분들이야 기분 좋죠. 문제는 그 당일날 이걸 살 거냐 이거예요. 나는 못 받았어요. 내가 이걸 사서 수익을 낼 거냐.
저라면 안 하죠. 왜냐하면 일단 지금 공모가 기준으로 좀 시총이 5조거든요. 5조인데 더블 가고 그러면 10조가 넘어요. 예, 10조면 결코 싼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비해서 생산 규모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지금. 크기가. 예. 근데 물론 백신 생산량 늘어나겠죠. 그 정도 덩치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비 증설하고 그러겠지만 그래서 덩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총이 40조예요. 근데 SK 바이오사이언스를 그 정도로 똑같은 급으로 둘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생산량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10조 정도 가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내가 여기서 10조 원대에 사가지고 15조, 20조 원까지 갈 수 있느냐. 이거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회사에서 얼마나 역량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달렸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하루 오르는 거 가지고 적어도 그거는 6개월, 1년은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리스크가 뭐냐면 저는 그거죠. 이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가장 지금 시장이 왜 이 회사를 인정해 주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건 백신이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백신은 이제 어차피 나중에 이렇게 돼요. 치료제가 작년 기억나세요? 진단키트가 이랬다가 그랬죠. 꺾인 것처럼 지금 진단키트 있잖아요. 돈 잘 벌어요. 지금도. 실적은 막 이래요. 근데 주가는 이렇게 됐어요. 왜 그러죠? 올해 다 꺾이니까. 근데 백신도 마찬가지죠. 올해까지 좋아요. 실적이 이렇게 가요. 근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백신 접종이 많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 백신 그럼 코로나 백신 2번 맞고 또 맞으실 건가요? 면역 형성되면 안 맞잖아요, 사실. 그런 것처럼 이제 어차피 코로나19 백신은 이게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예. 근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그것 때문에 주가가 공모가도 많이 흥행도 했던 건데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개인 투자자라면 저는 공모주 청약을 받지 신규로 살 것 같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건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바이오는 제발 너무 겁이 나.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네. 근데 이 의견에 동의하시면 뭐 관망하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반론을 제기한다. 코로나 백신이 내년에도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사시는 거죠, 사실은. 그 고민은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넷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연불리를 입력하시면 주식 상품권 10,000원을 화요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주가는 사실 지금보다는 미래를 미래를 반영하는 봐야 거니까 돼요. 예. 미래에 대한 전망이 사실 상당히 네. 사람들의 심리를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번에 쿠팡이 상장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카카오, 근데 또 카카오가 또 지금 네네네. 저 이베이 코리아 인수 이야기가 또 네. 나왔고요. 인수전에 뛰어든다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카카오를 지금 매수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아,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그 애널리스트들 보고서를 보면요. 이베이 코리아에 대해서 인수하는 걸 좋게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약간 좀 톤다운 하신 분도 계시는, 그렇게 안 할 것 같다 하는 분도 계시는데, 누구 말이 맞을지 또 카카오가 진짜 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결정된 건 아닌데, 이게 결국 이거거든요. 내실이냐, 외형이냐. 카카오 입장에서 고민이 클 거예요. 왜냐면 네이버가 있는데, 네이버는 어쨌든 그 오픈마켓 이용해가지고, 자기네 트래픽이 워낙 많으니까, 검색 이용해서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산다 그러면 네이버에서 딱 검색하면 스마트 스토어라는 곳으로 연결을 해줘요. 네이버가는. 그럼 거기에 업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 중에 내가 골라서 하나 선택해서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이버는 가능하죠. 그게 워낙 많으니까. 근데 카카오는 아직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면 돼요.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면 이제 카카오톡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내가 스마트폰을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네이버랑 이제 맞짱 뜨는 거예요, 한마디로. 쿠팡하고도. 그러니까 카카오가 모험을 할 것이냐, 과연 이미 네이버가 선점한 시장에
그럴 거냐? 아니면 이베이 코리아 인수 안 해도 돼요. 안 하고 내실 다지는 거죠. 뭐냐? 카카오는 남들이 아무도 못하는 카카오 선물하기를 갖고 있어요. 이건 누구도 못합니다. 그렇죠. 예, 월간 이용자 수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엄청나더라고요. 이용자 수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이 가치도 연간 거래액이 3조 원에 가까이 될 정도로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마진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경쟁 상대가 없으니까. 그리고 카카오 선물하기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일상이 됐어요. 너무 편하게. 너무 편해요. 예. 그리고 진짜 내가 보통은 내가 배달을 그 사람한테 주려면 내가 그 사람 주소까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진짜 그거 번거롭거든요. 근데 내가 그냥 카톡으로 보내주면 그 사람이 알아서 자기가 주소 본인이 쓰면 돼요. 그래서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참 머리를 잘 쓴 것 같긴 한데 너무 편리한데 그게 이제 쓰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명절 문화까지 바꿔버렸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안 가거나. 예전에는 우리가 들고 갔잖아요. 근데 이제 카톡으로 홍삼 보내고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트렌드거든요. 근데 그걸 만든 회사인데 그걸 이용해서 이제 오픈마켓과 결합해서 더 잘 나갈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좀 걱정되는 게 이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는데 그게 좀 희석될까봐. 예, 왜냐면 지금 마진 좋은데 오픈마켓 인수하면 마진 떨어져요. 매출은 느는데. 그래서 투자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게 카카오가 이거 인수하려면 5조 원 들어간대요. 근데 5조 원은 카카오가 지금 현금이 4조 2천억 있어요. 그럼 8천억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현금 다 써야 돼요. 다 쓰면 다른 회사 M&A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미 기투자한 예, 업체들에 대한 투자가 또 맞아요. 계속 예, 있어야 일어나야 되는데 되잖아요. 그럼 다른 거에 대한 투자가 막혀버릴 수가 있어서 이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저의 생각이에요. 그냥 제 생각엔 저는 그냥 카카오는 이베이 코리아 인수하는 것보다 그냥 이대로 그냥 내실 다지면서 더 많은 거 M&A 하는 게 낫지 않나. 그 돈을 그냥 이베이 코리아 인수하는 것 자체는 실탄 다 써버리는 거니까 좀 아쉬운데 근데 애널리스트 분들마다 좀 의견은 다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죠. 한번 취사 선택해보세요. 뭐 제 의견이 맞다가 아니라 다른 의견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보고서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분명한 건 카카오의 인수 의지에 따라서 카카오 주가는 어떤 식이 됐든 예. 상당히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거 되게 위든 아래든. 잘 말씀해 주신 게 만약에요 인수를 하기로 했어요. 난 뛰어들겠다 카카오가. 그럼 그때 주가 흐름을 좀 잘 봐보세요. 그때 빠질 수도 있고 사실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는 게 외형 확장이면 오르겠죠. 근데 수익성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저거 왜 인수하지? 쿠팡하고 경쟁해서 카카오가 이길까? 똑같은 걸로? 그런 우려가 커지면 주가 빠질 수도 있으니까 진짜 그 부분은 만약에요 인수 레이스에 뛰어든다고 결정이 나면 한번 주가를 꼭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